이번에 중간고사 보느라 고생했는데 1학년, 아니 중학교 때 시험이랑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을 거고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이 광남고의 특징인지를 보여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알겠죠? 네. 목소리 작 알겠지? 자, 우선 2번 문제는 역시 광남고 현대시 외부지문을 출제하셨죠? 이거 내가 줬던 외부지문 자료 있던 거 봤지? 이런 거는 운이 좋은 거고 기말고사 때는 외부지문 이렇게 맞출 확률이 높진 않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보는 시를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됐고, 그래서 이번엔 얘들아 선생님이 진도를 빨리 끝내고 처음 보는 시를 해석하는 훈련을 꼭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진도를 나갈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안 보인다 얘들아. 안 보이는데 이번에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거 알지? 지금 신규 생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재원생들 내가 상담 날짜 잡고 준서야 너 상담 안 온 거 같은데 너 언제 했냐 상담? 다음 주 수요일. 아, 너 다음 주 수요일이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하다 놀란 게 있어. 뭐가 놀랐냐면 진짜 문학 개념어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구나라고 놀랐던 게 수미상관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뭐 유사한 이건 알 거고요. 비유법에 뭐 의인이 누구를 얘기는 안 할게요. 의인과 하류를 헷갈려 한다거나 되게 놀랐어. 그래서 내가 지금 시험지를 보여주면서 너희도 알아야지만 나도 너희한테 약속하려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약속은 이렇게 외부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외부지문 프린트로 이렇게 적중하는 거는 운이 좋았던 거고 기말고사 때는 맞추기 힘들다. 솔직히 이거 운이 좋았던 거예요. 처음 보는 시 해석할 훈련 내가 시켜줄 거야. 이거 약속이고, 두 번째는 나 쌤 절대 방심하지 않고 그냥 문학 개념화 나올 때마다 설명 다시 다 해줄게. 그냥 니네가 완전 노베이스라고 생각하고 가르쳐줄게. 내 노모드 1초 1. 이게 내 결심이야. 너를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 같아. 알겠죠? 문학이든 문법이든 완전히 노베로 살 거고 다시 가르칠 거야. 이건 내가 너한테 하는 약속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잠깐만. 자, 이런 것도 이제 문학 개념어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줄래? 이거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냐? 시작. 청유형 어미. 잠깐만. 그 다음에 이거 나왔죠? 계속 얘기했던 거. 뭐에 드러난 화자? 시작. 표면에 드러난 화자. 이런 거는 당연히 알고야 될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서를 얘들아 어떻게 드러내고 있대? 이런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이런 거를 꼭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아이 컨택. 얘들아 따라해봐.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이 쓰이면은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야? 간접적인 거야. 이런 걸 알아둬야 돼. 문학을 공부할 때는. 그러면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뭐냐? 진짜로 따라해봐. 외롭다, 슬프다 이런 말이 나와야 정서를 어떻게 표현한 거야? 직접적으로. 이런 말들 주의해야 돼. 대답 알겠지? 나왔던 개념어 또 냅니다. 아셨죠? 근데 얘들아 너희 문제교재 있잖아. 문제교재에 있는 선지에 있는 문학 개념어들과 거의 똑같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적중시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쌤들은 비슷한 개념을 내시고 때문이야. 아이 컨택. 내가 이번에 상담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야. 근데 너희는 너무 질문을 안 해. 분명히 문학 문제 풀 때, 문법 문제 풀 때 모르는 개념어, 애매한 개념, 애매한 예문 있었을 텐데 해설지만 대충 보고 넘어가죠.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조금이라도 의문이 들면 현관펜 체크 다 해가지고 평일에 나한테 와. 그게 실력을 특히 문학 실력을 늘리는 길이야. 대답 알겠어? 얘들아 문법은 진짜 노력하면 돼요. 이번에 의문변동 또 들어가는 거 알지? 또 들어가. 못한 거 들어가거든? 오늘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거야. 의문변동 하면 돼. 노력하면. 근데 문학은 니네가 문제 풀면서 이해 안 되는 개념들을 질문하지 않으면 실력이 안 늘어. 딴 데 보지 마. 쌤 따라해봐. 성찰. 만약에 이런 시 성찰적인 내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물어봤을 때 단번에 대답할 수 있겠어 없겠어? 성찰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우선 성찰이 뭔데? 더 자세하게 되돌아보는 거야. 알겠죠? 누구를? 자기 자신을. 그럼 봐봐. 성찰 있을까 없을까? 이 시는 자기 감정 얘기하는 거야?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상을 얘기하는 거에서는 대상에 대한 대상을 돌아보는 내용은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죠? 그러니까 이런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는 대부분 성찰이 있다 없다? 없는데 잘 들어. 없는데 이 시를 잘 보면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그런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는 사람이 있다. 결국 이렇게 희망이 없는 곳에도 희망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는 자기가 살아온 거 돌아보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대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는 성찰의 내용이 애매하지만 이렇게 어떤 자기가 얻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 다 성찰이야. 딱 봐봐.
명확하냐 애매하냐. 애매하잖아. 이런 게 문학이 애매한 거야.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너희 학교 광남고 2학년, 내가 지금 광남고라는 대연여고 내신하고 있거든. 대연여고 2학년, 광남고 2학년은 1학기 내신이 다 문학이에요. 그래서 걔네 상담하다 보면은 1학년 때 이거 얘기하면 좀 프라이버시니까 정확히 얘기 안 하겠지만 1학년 때 전교 1, 2등 하던 아이가 이번에 문학시험 봤는데 등급이 한 등급 떨어졌어. 근데 걔는 완전 이과적인 성향의 아이야. 그러니까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고 문학을 제일 싫어해. 애매한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걔랑 상담을 하는데 내가 이것들을 물어봤더니 판단을 못 하더라고. 그 똑똑한 아이도 판단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방치하면은 니네 지금도 그렇지만 2학년 올라가면 1학기가 다 문학이라서 정말 힘들어져. 잡을 수 있는 길은 수업에서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문제교재 선지들 있잖아. 선지들 보면서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지들이 O인지 X인지를 하나하나 판단하고 모르는 애매한 개념을 나올 때마다 체크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갖고 와. 선생님 이거 왜 성찰이 돼요? 물어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거 성찰이 될 거야 얘기하겠죠? 그럼 받아들이면 안 돼. 자기가 만약에 납득이 안 돼요. 그럼 진작에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저 납득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럼 내가 그래. 그러면 만약에 현아가 선생님 저 납득 안 되는데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현아 네 생각을 얘기해. 대신 근거를 들어 얘기해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현아가 이제 근거를 들어 자기 논리 얘기하겠죠. 그거에 내가 설득될 수도 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맞겠죠. 쌤이니까. 그러면 나 이제 다시 반대로 설득하겠죠. 나의 근거를 가지고 설득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학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야. 내 말 잘 들어줘. 문학이란 건 얘들 잘 들어. 왜 애매하냐면 정답에 해당하는 이 기준이 들어가는 게 객관적 기준인데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정답 같고 이것도 정답 같아요. 이거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객관적 기준의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정답 같고 얘도 정답 같은 거지. 근데 실제로 정답에 들어가는 범위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 이 범위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 쉽게 말하면 자기의 주관적 범위가 큰 아이들을 얘기하는 너희 전부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자기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된 학생들 특히 1학년들 아직은 잘 모르니까 이 범위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려면 문제를 많이 푸시고 쌤한테 갖고 와서 생각 토론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평일에 질문 오는 거 절대 귀찮아하지 않을 거니까 제발 질문 좀 많이 해. 알겠지? 자, 선우야 내가 상담할 때 이 얘기 했지? 엄청 강조했잖아. 그치? 지금 계속 반복해. 상담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야. 준서야 너 다음 주 상담할 때 이거 꼭 할 거야. 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알겠지 얘들아? 대답이 없어. 알겠지? 너희 선배들 중에서 1학년 1학기 때 문학을 진짜 어려운 애가 있었거든? 걔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서 이 설명을 듣고 걔가 기말고사 때부터 문제교재에 있는 선지들 이해 안 된 거 다 그러니까 정답은 맞았더라도 이게 왜 적절한지 납득이 안 되는 거 본인이 납득이 안 되는 거 형광펜 체크해서 포스트잇 붙여서 매번 가져왔어. 매번 시험 때마다. 2학년 문학시험 이번에 엄청 잘 봤어. 걔 원래 제일 못한 게 문학인데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안 하면 변함이 없을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안 하면 기말고사 문학도 어려울 거예요. 이 말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 다음 가보자. 그 다음 뭐야 이거. 이게 내가 상담할 때 얘기했었던 건데 이거 그 직접 제시 그 문제거든? 이 문제 기억나? 기억나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니네 그 금방울전에서 작은 따옴표 찍혀있는 그 해룡이의 심리 중에서 뭐 나는 좀 우선 두고 봐야겠다 이런 말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거 인물의 내면심. 민지야 뒤통수한테 세게 때려. 다시 말해 너희가 지금 이 개념 헷갈릴까봐 다시 얘기 잘 들어. 상담의 친구들한테 얘기했지만 잘 들어. 해룡이의 내면심이 나온 거 있었죠? 이거 우리가 배울 때 무슨 제시로 배웠어? 직접 제시 맞아요. 알겠지? 헷갈리지 마. 직접 제시 맞아. 근데 너희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하셨냐면 거기서 이제 해룡이의 신중함이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해룡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건 서술자가 해룡이는 신중해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그 직접적으로 제시됐다. 그 해룡이의 신중함이 그 선지거든? 집에 가서 시험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해룡이는 신중하다라고 서술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해룡이의 내면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해룡이의 신중한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 심리 제시한 건 직접 제시가 맞는데 그걸 통해서 해룡이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였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이게 간접 제시라고 했으니까 직접 제시는 잘못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문학시험 공부할 때 그건 직접 제시가 맞아. 심리는 직접 제시했지만 그 직접 제시를 통해서 성격은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야. 이거는 틀리지 않은 거야 얘들아. 내 말 지금 이해가 됐어요?
혹시나 이해 안 됐으면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인물의 내면이 나온 건 다 직접 제시가 맞아. 내 말 들었으면 대답해줘. 알겠지? 근데 여기서 내가 상담할 때 얘기했던 친구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쌤이 하나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 최종자료 기억나죠? 최종자료 학교 필기를 다 정리해주잖아. 내가 학교 필기에서 민지가 그러나 질문했던 게 있었거든? 그 필기 내가 봤었어요. 학교 수업에서 이 부분 미주친 다음에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필기가 있었는데 심리는 직접 제시인데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이게 혼란이 느낄 수 있잖아. 근데 다른 반 필기에서는 그게 없던 필기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친구가 졸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반은 언급 안 된 거 보니까 출제하지 않으시겠나라고 내가 섣부른 판단을 한 건 맞아. 그래서 내가 직보절에 뺐어 그거를. 근데 이게 나왔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상담할 애들한테 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번엔 그냥 어떤 반에 언급을 했다 안 했든 애들이 졸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학교에서 수업한 거는 마지막 최종 자료에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정리해 줄게. 이게 오늘 내가 너희한테 하는 두 번째 약속이야. 약속 지킬 거야. 대답.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도 약속 지켜. 뭘 많이 하라고? 약속 지키세요. 쌤도 너희가 약속을 지킬 테니까 너희도 약속 지키세요. 나 걱정돼. 질문 많이 해. 알겠지 얘들아? 알겠지? 자, 그 다음. 자, 이런 보기에서 이거 외부 지문에 용문전 나온 거거든? 이런 거 지금 보기 나온 내용, 용문전 내용이 짧아, 길어? 길죠. 그럼 이런 거 니네 이번에 시간 부족한 친구도 많았지? 안 부족한 친구도 있었겠지만 시간 부족한 친구 많았을 거야. 이런 거 처음 보는 지문을 읽어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 아이 컨택. 문학 외부 지문은 얘들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디에서밖에 시간을 단축할 수 없다? 어디에서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문법이야. 알겠지? 오늘 이번에 너희 학교 시험 범위에서 의문 변동이 한 번 더 들어갈 거야. 이번에 지난번에 탈락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자음군단 순화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리을 탈락, 히읗 탈락 들어가고 축약이랑 첨가 다 들어가게 될 거야. 이번에 의문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완벽하게 정해서 문법은 진짜 빨리 풀어야 돼. 그리고 애들이 이런 애 있어. 내가 누구를 까는 건 아닙니다.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문법을 공부했는데 개념을 다 암기했거든요. 근데 문제에 적용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잖아. 현실을 얘기해 줄게. 공부라는 건 얘들아 잘 들으세요. 정보를 입력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출력하는 것도 공부야. 근데 정보를 입력을 했어. 공부한 거지. 뭐 자단, 뭐 비음아, 뭐 바닷가 미녀 만나요. 공부한 거야. 근데 문제를 볼 때 그게 바로 안 떠오른다는 건 머릿속에 입력한 정보가 출력이 안 되는 거거든? 지금부터 한 명이라도 멍 때리면 전체 배꼽에 손한다. 알겠지? 정보 출력이 안 된 건 공부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문학이든 문법이든 문제 적용이 안 되는 친구들은 반복을 진짜 10번이고 20번이고 하세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나 내신 공부할 때 국어 있잖아. 선생님 원래 어릴 때부터 국어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신 공부할 때는 지문을 20-30번을 봤단 말이야. 이번 상담하는데 그 소설 있잖아. 고등학교 몇 번 봤을 때는 5번이야 6번 이러면 안 된다고. 20번 30번은 봐. 그래야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기억이 난단 말이야. 니네가 광남고라는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에 왔으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돼. 쌤 말 알겠지? 진짜 지문을 20번이고 30번이고 봐야 된다니까? 그 정도 보고 나서 문제 적용한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인정할게. 근데 그 정도도 안 보고 문제 적용이 안 된다? 그거는 그냥 공부가 아직 부족한 거야. 반복 더 하세요. 그리고 문제는 이번에 꼭 많이 풀어봐. 자세히 좀만 더. 얘들아, 혹시 이 문제 기억나니? 그 롤러코스터 나오는 1번이 지금 틀린 거거든? 틀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이 컨택. 근데 유추가 뭐였어? 비슷한 상황을 비유하는 거였잖아? 그럼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할 수는 있어. 유추는 맞는 거야. 맞는데 오르막길은 있지만 내리막은 없다. 야, 롤러코스터에 내리막길이 없냐? 그럼 저 하늘로 가니 롤러코스터가? 있어 없어? 롤러코스터에 내리막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유추라는 건 비슷한 거잖아. 그럼 롤러코스터가 오르막 내리막이 있으면 인생도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틀린지만 알면 돼요. 알겠어?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쌤이 준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너희가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계속 훈련할 방법밖에 없어. 쌤과 아이 컨택. 그래서 당부하겠는데 제발 수능 공부 간과하지 마. 내신 때만 반짝 이거 안 돼. 수능 능력이 없으면 내신 따기도 힘들어. 이 문제도 그렇지만 봐봐. 이런 거 우리 그 글쓰기 지문인데 자료들 나온 거거든. 이런 것도 읽기 능력이 없으면 해결하기 힘들어요.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읽기 능력이 없으면 해결하기 힘들어. 방학 때 놀고 싶더라도 수능 공부하는 거 놓치지 마. 그리고 이번에 니네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쌤이 너 1학년 때 수능 수업할 때 내가 뭘 가르쳤냐? 여기 수능 수업 들었던 친구들 없냐? 문법 가르쳤죠. 이번 여름 방학 때는 문법도 하지만 문법은 조금밖에 안 하고 다 독서 가르칠 거야. 읽기가 돼야지
1학년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어. 특히 지금 광남고 시험은 이게 너무 많아서 이번에 니네 뒤에 있는 글쓰기 지문들이나 글쓰기 지문들 있잖아. 그거 읽기 어려웠지. 시간 오래 걸리고. 아마 원래 글을 잘 읽는 친구들 유리했겠지만 여기서 읽기가 아직 부족한 친구들 많이 어렵고 시간 오래 걸렸을 거야. 이런 거는 사실 내신 때 하긴 좀 힘들어. 그러니까 수능 공부할 때 해야 돼.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에 시간을 줄이고 남는 시간 여기에 투자해야 돼요. 대답 알겠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봐봐. 이거 3번이 잘 보세요. 3번이 틀렸는데 같이 읽어줘봐. 시작. 글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다의 디귿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의 리을과 같은 사례를 통해 자, 누구들 간의 갈등 완화야? 그치? 기억나는 사람 있죠? 글의 뭐를 고려했다고 했어? 목적. 그러면 진짜 글의 목적을 시험장에서 가봐야 됐을 거 아니야? 당연해. 맞지? 그럼 가보자. 가봤더니 여기 글의 목적 보이죠? 목적이 뭐라고 써있어? 설득. 그 다음 그 뒤에 내용도 꼼꼼하게 천천히 읽어줘야 되는 거야.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누구랑 상담하는데 선생님 저는 설득밖에 안 읽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뒤에까지 꼼꼼하게 읽어줘야 돼. 다 읽어봐. 읽어줘. 설득 다음부터 시작. 카공족과 카페 사장님 간의 갈등이래잖아. 다시 한번. 누구랑 누구가 시작. 카공족과 카페 사장님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거야. 근데 선지는 누구들 간의 갈등이라고 했어. 손님들 간의 갈등이야.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사실. 맞잖아. 그 나이 컨택. 너희를 옹호하자면 급하다 보니까 빨리 읽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저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얘들아 이런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어. 기껏 노력을 했는데 이런 걸 틀리면 아깝잖아. 봐봐. 범접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래 걸리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야. 빨리 읽어. 대답해줘. 문법, 문학.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법, 문학을 완벽하게 해놓아서 그걸 빨리 끝내놓으면 이것들 천천히 읽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차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내용 정리 적당히 하면 되겠네요. 반대로 이런 것들 때문에 내용 정리 완벽하게 해야 돼.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돼. 거기서 시간을 단축해놓고 이것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 선생님 저는 읽기를 못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빨리빨리 문법과 문학 해결해 놓은 다음에 이런 오래 걸리는 지문들을 천천히 읽을 여유의 시간을 만들어 놔야 돼. 제발 이 말을 잊지 마. 알겠어? 문법 진짜 빨리 풀 수 있어야 돼요. 이따 문법 다시 얘기해 줄게. 제발 잘 들어줘. 처음 왔지? 잘 듣고 있어? 이름 뭐니? 한동균? 반갑다 동균아. 반갑다고. 쌤 첫인상이 어때? 되게 성격 좋아 보여? 좀 까칠해 보여? 넌 이름 뭐야? 지호? 반갑다 지호야. 지금 이름 외우는 중이야. 내 눈 똑바로 봐. 지호. 동균이 맞지? 이름 외웠다. 왼쪽 봐. 동균이 지호 왼쪽 봐. 자, 안 보이죠? 그 어휘 문제 기억나니? 이 문제는 진짜 어려웠어요. 야 이거 맞춘 사람 손 들어봐 혹시. 손 들어봐 손 내려.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진짜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런 문제는 틀려도 괜찮을 거야. 이런 문제는 틀릴 수 있어. 틀릴 수 있어요. 안 보이니 곳으로 넘어갈게요. 문법인데 자 이렇게 봐도 복잡해 보이죠? 이것들이 복잡한 거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말이야. 봐봐. 네, 봐봐. 이거 읽어봐. 인접부터 시작. 인접한 자음끼리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야 그럼 문제 풀 때 뭐가 같아진대? 그럼 이거 보자마자 떠올라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그새 까먹었니?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게 뭐였어? 아니 다 까먹었네 니네 지금.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변동이 뭐 있냐고. 아니 까먹었어 이제 시험 끝. 비음화랑 유음화랑 구개음화 3개 다 포함이야. 다 까먹었지? 괜찮은데 그러니까 시험 봤을 때 생각났지? 생각났니? 이런 걸 봤을 때 좋은 방법이 같아진다? 이게 뭐지? 그런 고민의 여지도 있으면 안 되고 이거 봤을 때 방법이 같아진다?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바로 나와야 돼. 내 눈 똑바로 봐. 만약에 종 위치가 같아지는 변동 뭐가 떠올라야 돼? 그치? 내 말 알겠어요? 그렇게 빠르게 떠올리는 게 우리는 필요한 거야. 문법을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봐봐. 같이 읽어줘. 시작. 모든 단어는 어떤 소리가 주위에 있는 다른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 두 글자로 뭘 얘기하는 거야? 동화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시작. 그와 완전히 동일하게 바뀐다. 무슨 동화 얘기하는 거야? 완전 동화. 빠르게 나와야겠죠. 자, 보라고. 아니, 뭔 소리야? 봐봐. 따라해봐. 꽃망울. 봤을 때 꽃망울 보자마자 꽃망울 음끝 비음화, 앞마당 음끝 비음화 1번 이 속도로 나와야 돼.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다니까 안 해서 그런 거지. 반복을 안 하는 거야 니네가. 광인하고 내신 따기 힘든 거 알잖아. 억울하면 전학 가야지. 광인하고 내신 따려면
진짜 노력하세요. 봐봐. 따라봐. 면리. 이거 뭐 쓰였어? 그러니까 1번. 아, 이거 신규생들은 아마 1번, 2번 먼저 모를 거예요. 오늘 알려줄 겁니다. 알겠어? 따라봐. 왕십리. 이거 비음할 몇 번이야? 까먹어서 그런 거죠? 그치? 주영아, 너 시험 볼 때는 바로바로 떠올랐지? 아유. 따라봐. 바닷가로. 널 만나요. 이거 오늘 수업할 거야? 봐봐. 잘 봐. 이거 질문 되게 많았어요. 이거 이따 할게. 자, 니은 같이 읽어봐. 시작. 여덟은 어말에서는 받침의 두 번째 자음이. 질문할게. 어말이 뭐야? 형아, 나랑 상담할 때도 그러지 않았었냐? 내가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어말은 단어의 끝이야. 근데 너희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들어봐. 이거 내가 언급도 했었고요. 그리고 니네 집에 가서 문제 교재 보면 어말 개 많이 나와. 근데 너희 문제 풀 때 어말을 봤는데도 어말이 뭔지 모르잖아 지금.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 니네. 문제 풀 때 문제가 생긴 거야. 라임 좋지? 얘들아 제발 바뀌어야 돼. 따라해봐. 어말은 단어의 끝이야. 그러면 여덟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여덟. 따라해봐. 여덟. 이 여덟 할 때 여덟 끝났죠? 이게 어말인 거야. 뒤에 아무것도 안 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말에서는 당연히 자음군단순화 때문에 두 번째 자음 비읍이 탈락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말을 모르면 헷갈리는 거지. 잘 들어, 좀 잘 들어. 그 다음 같이 읽어. 시작.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 올 때는 받침의 몇 번째 자음? 자음이 뒤음절에 첫 소리를 발음. 야, 받침의 두 번째 자음이 뒤음절에 첫 소리를 발음인데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연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붙여보는 거야. 여덟 뒤에 이를 붙여봐. 여덟 비가 되는 거죠. 그냥 연음만 시켜야 되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기억나? 같이 읽어봐. 시작. 헛웃음의 헛은 뒤에 웃음이라는 실질 형태소가 결합했어. 맞죠? 그럼 니네 웃은 실질의 형식이야. 실질이죠? 그럼 음끝 해야 돼, 안 해야 돼? 니네 그냥 까먹은 거죠? 시험장에서 알고 있었지? 동규는 안 보이냐 잘? 보여? 야, 그러면은 음끝을 적용시키는 거 맞아 틀려? 맞죠? 웃음 실질이니까 적용시킨 다음에 받침이 뒤음절 첫소리 만드는 거 맞아 틀려? 맞죠?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웃음이 실질 형태소라 말하면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본 날에 문자 보냈지. 그때 25번 문제에 내가 오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를 뒤집는 거는 의미가 없었어요. 문제가 모두 고르기였으면 영상에 찍고 있긴 하지만 모두 고르기였으면 이의제기를 할 만하고 했을 것 같아. 근데 모두 고르기가 아니어서 정답에는 큰 변명이 없으니까 그냥 안 했는데 어제 이거 잘못 나온 거야. 웃음이 실질 형태소지만 음은 형식 형태소야. 그래서 이건 사실 잘못 낸 건 맞습니다. 알아만 두라고. 웃은 실질이고 음은 형식이야. 근데 웃음을 실질 이러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모두 고르기였으면 이것 때문에 틀린 애들이 있으니까 이의제기를 했겠지만 이거는 모두 고르기 아니어서 우선 안 했고. 얘들아 얘를 잘 봐. 읽어봐. 겨울치야. 시작. 겨울치는 형식 형태소인 조사 이의 결합으로 인해 끊었어? 자 읽었죠? 여기서 틀린 게 하나 있거든. 뭘까? 때려봐. 훌치. 훌치 기본형이 뭐야? 훌따. 체연이야 용언이야? 용언이야. 얘는 용언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어? 없죠. 조사는 체연 뒤에 붙는 거니까. 이제 없자. 따라해봐. 훌치. 따라해봐. 훌치. 그럼 훌이 어간이죠. 그럼 이는 조사가 아니라 뭐야? 훌이 어간이면 이가 뭐겠냐? 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접사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 하지 마. 그냥 하지 말고 어쨌든 조사는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공부할 때 음은 변동이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맞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잘 들어. 기말고사 공부할 때도 이번에 음 변동 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럴 때 이런 것들도 확인 다 해야 돼. 조사인지 어미인지. 내 말 알겠어? 어말인지 이런 명칭을 다 알아둬야 돼. 쉽지가 않아.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끝이야. 쌤과 아이 컨택.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야? 눈곱 대는 거야? 내가 쌤이 너한테 아까 약속한 거 첫 번째가 뭐였냐? 약속이 내가 까먹었네요. 첫 번째가 뭐였죠?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거. 최종 자료 학교 필기에 절대 한 개도 안 놓치겠다. 그거랑 하나 더 있는데.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지금? 크게 얘기해줘. 뭐라고? 너희가 완전 바보다. 완전 노베다. 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문법 문화 다 기본으로 갈게. 그거 두 개 약속. 아이 컨택. 너희가 나한테 하는 약속은 뭐 많이 하기? 그리고 진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공부량을 늘려야 돼. 국어 공부량을. 반복을 지금부터 10번은 더 해. 대답. 알겠어?
그리고 과제로 내가 문제 주잖아. 그냥 문제 풀고 답 맞추고 이게 아니라 선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분석해.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선지 하나하나 꼼꼼 분석하고. 니네 그때 문제 분석할 때 어말이란 말이 나왔네? 어말이 뭐지? 기억하세요? 어말이 뭐예요? 어말은 단어 끝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걸 알았으면 아까 어말 같은 거 안 헷갈리잖아. 그 질문 한 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내 말은. 기말고사 이번 시험보다 무조건 더 잘 보자. 대답. 알겠냐? 어차피 등급은 중간, 기말 따로의 합산이야. 합산이에요. 기말로 뒤집기 가능하니까 우선 잘 본 친구들은 축하하고 못 본 친구들은 뒤집기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어떤 애 막 선생님 이번에 좀 망했는데 기말도 망하겠죠? 뒤질래? 기말 뒤집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한마디만 잔소리 이제 수업할게. 하지도 않고 욕심만 부리지 마. 알겠어? 선생님 잘 보일 거예요. 근데 안 해. 본인이 했다고 착각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했는데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된 거 공부가 덜 된 거야.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면 안 돼, 얘들아. 고등학교 안 된다고. 이번 기말은 중간 때 공부량보다 1.5배에서 2배 이상을 더 늘려. 지문을 10번, 20번, 30번은 보라고. 알겠지?